먼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오르는 기업입니다. 보잉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만남,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 사이에 보잉 항공기 판매에 대한 뉴스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점차 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금 흐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현금 흐름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잉의 현금 흐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우려감은 있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상업용 항공기 쪽에서는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지만은 우주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실적 시즌인 것 같습니다. 코닝이 또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매출 전망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닝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해 온 바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은 더 커졌고요. 주가가 1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샌디스크입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상승률 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주가가 14%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상황이고요. 50%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주 관련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투매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락이 이제 계속해서 갈 건지 아니면은 멈추지 않을지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지 특히나 S&P 500 기업 가운데서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있습니다.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시게이트입니다. 워낙 또 시장에서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는 36억 3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48.5%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출의 증가폭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발로 인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5.71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5.1달러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이것보다 60센트 정도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매출이 48% 증가, EPS가 세 자릿수 증가입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동기에 기록했던 것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률도 놀랍습니다. 52.7%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괜찮았고 다음 분기 전망까지 모두 다 완벽했습니다. 매출, EPS, 이익률, 가이던스까지 모두 다 완벽했는데요. 이를 두고 CEO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와 그리고 본인들이 철저한 운용을 해서 이게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202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외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한 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 좀 실적이 나오자마자 큰 폭으로 뛰었다가 약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게이트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은 오늘 또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블룸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블룸에너지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전력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블룸에너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억 7천만 달러, EPS는 78센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EPS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깝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수요에 따라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에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 다시 한번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저희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이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이어온 기술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른바 구경제 업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ld Economy Sector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경제,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강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보잉과 같은 기업들, 방산도 그렇고요, 우주도 그렇고, 소비재 쪽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6에서 8주 동안 이어진 기술주 모멘텀 약화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시장의 기술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기술적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요인이라면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영어에서는 기술적 요인이라는 게 수급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뭔가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기술주로부터 돈을 빼내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일 테고요. 어제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안에서 크게 빠져나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헤지 펀드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어디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폭등 흐름을 이어온 AI 관련 종목들, 특히나 메모리 쪽에서 좀 자금을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구경제 업종으로 현재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여름 동안 이어질지 아니면 여름이 끝나고 나서 이 자금이 다시 한번 AI 쪽으로 들어올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